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새 아이를 키운 학부모입니다. 부모는 한국에서 자랐는데 아이들은 미국에서 키우다 보니 학년이 올라 갈수록 진학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던 차에 이 책을 만났습니다. 사실 한국어 번역서 이전에 미국 원저를 읽으면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원저가 나온 후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읽었음에도 아이들 진학 지도의 큰 원칙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이 책의 가치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것들은 계속 변하고 있을 테니 부모님들이나 학생들 스스로 업데이트하며 대학을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일장 목표가 없다면 이룰 것도 없다. 우리는 종종 애들은 애들답게 키워라라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대학 진학에서 그런 말은 당장 잊어야 합니다. 열정적인 몰입 없는 대학 진학은 이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시기는 아이들의 성격을 파악하고 기술과 재능과 좋아하는 것들과 싫어하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시기입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어보고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줄 때입니다. 저자는 18개의 비밀 전략을 얘기해줍니다. 비밀 전략 1. 골 세팅은 재능과 열정 개발의 첫걸음입니다. 비밀 전략 2. 게임의 시작은 중학교 때부터입니다. 비밀 전략 3. 게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플랜이 필요합니다. 비밀 전략 4. 동기부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골과 드림 세팅이고 계획은 그것에 맞게 짜여져야 됩니다. 비밀 전략 5. 대학 입학 목표는 중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세워야 합니다. 비밀 전략 6. 캠퍼스 투는 즐거워야 합니다. 여행처럼. 비밀 전략 7. 캠퍼스 투는 어릴 때 갈수록 좋습니다. 고등학생 아이에게 대학 캠퍼스 투어는 입시 때문에 불안한 경험이 됩니다. 비밀 전략 8. 대학들이 원하는 학생은 각각의 분야에서 재능이 증명된 학생들입니다. 그 증거 자료를 만들고 모아나가세요. 비밀 전략 9. 아이가 관심 분야가 없을 때 관심 분야를 찾아주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학부모라면 당연히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도전입니다. 비밀 전략 10. 여러 가지 관심 분야를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내버려 두세요. 왜냐하면 관심이 바뀔 때 다른 걸로 바꾸기 쉽고 일이 잘 안 풀릴 때 역시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밀 전략 11. 장기 목표는 야심 있고 현란한 게 좋습니다. 그래야 더 분발합니다. 비밀 전략 12. 목표를 선택할 때 명사를 사용하지 말고 동사를 사용하십시오. 왜냐하면 무엇을 얻겠다는 것보다 무엇을 하겠다는 것, 즉 직업보다 행동이 훨씬 더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의사가 되고 싶다보다는 나는 토종 지렁이로부터 추출한 단백질 구조를 이용하여 재생촉진제를 만들고 싶다와 같은 내용이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 입학사정관들이 좋아하는 내용입니다. 비밀 전략 13. 부모와 아이는 항상 원팀이어야 합니다. 비밀 전략 14. 다른 가족들도 모두 한 팀이어야 합니다. 비밀 전략 15. 아이들의 목표에는 오답이 없습니다. 다만 부모가 동의할 수 없을 경우 자녀가 납득할 만한 다른 목표를 제안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이머가 되겠다는 아이에겐 컴퓨터나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전공을 제안해보고 미용이나 화장에 종일 시간을 보내는 아이에겐 화장품 개발을 위해 화학 전공이나 미용 성형과 관련된 전공을 제안해보는 겁니다. 비밀 전략 16. 아이가 어릴 때 타임캡슐을 만들게 하십시오. 아이가 미래의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를 담습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꿈을 찾고 이룰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입시가 다가왔을 때 그때 개봉하세요. 그전에는 누구도 보아서는 안 됩니다. 비밀 전략 17.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의 독특한 분위기를 파악하십시오. 예를 들어 수학에 관심이 있다면 고등학교에 수학팀이 있는지 학부모 모임이 있는지를 알아서 대처해야 하고 아이가 가구 디자인에 관심이 있다면 근처 가구 디자인 회사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는지 디자인 콘테스트가 있는지 같은 것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비밀 전략 18. 아이의 관심 분야의 자료와 정보를 쏟아붓지만 말고 함께 하십시오. 천문학에 관심이 있다면 블랙홀, 암흑물질 등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것을 같이 찾아보십시오. 그 분야 학술지와 서적을 같이 찾고 같이 읽으며 토론을 하고 학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아이에게 흥미로운 행사가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시간이 흐른 뒤 아이들이 재미를 잃고 시들해지더라도 몇 번을 바꾸더라도 유연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재능이 부족해서, 어려워서, 놀리는 아이가 있어서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아이의 판단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왜 목표를 포기하고 싶은지 알아보고 동시에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해주십시오. 포기의 순간에서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계속 가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선생님이 아이의 갑작스런 변화에 대해서 남들이 보지 못한 통찰력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정말로 관심을 잃은 경우라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것에 대한 잔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했는지와 같은 얘기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모든 경험은 실패든 성공이든 아이의 다음 도전의 양분이 됩니다. 목표에 성공적으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수행해낼 수 있는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반드시 아이와 상의하에 결정되어야 하고 학교 수업이나 활동과도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방학은 아이들의 대학 지원서를 더욱 빛나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따라서 입시 계획의 중요한 축이 되어야 합니다. 학기 수업을 보충하는 방학이기보다는 방학 동안의 프로젝트를 보완하는 학교 생활이 더 적절한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일장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고 늦었다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언제 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당장 하나씩 행동하십시오. 아이들의 빛나는 미래를 위하여.